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학 시간에서 예고해드렸던 도체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왜 0인지, 둘째로 도체 내부에서의 전위는 모두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도체 전하는 모두 오직 표면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알자 전하가 도체 표면에서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네 번째로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이 왜 표면에 수직하고 평행한 성분이 없는지, 왜 수직한 전기장 성분만 존재를 할까? 마지막으로 도체 표면이 등전이면 이유까지 다 살펴보는, 그래서 이해를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왜 0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직육면체 같은 뭐 그런 도체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제 3D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2D로 간편하게 편의상 이렇게 나타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이 컨덕터죠. 도체라는 게.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가 어떤 물체든지 대전된 물체라든지 전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전하가 있다는 거는 전기장을 발생시키겠죠? 이렇게. 그럼 전기장이 저 플러스 전하 쪽으로 저기서부터 다른 전하 쪽으로 이제 갈 테니까 말 그대로 전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오른쪽 위에서 배웠던 대로면 양의 전하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도체도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체에서는 뭐 양전하와 자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죠? 원자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가 이렇게 그런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쿨롱의 법칙 생각해 보셔도 좋겠지만, 플러스 전하 쪽으로 마이너스 전화가 끌려가는 것,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끌려가면 다른 한쪽 변으로 음, 이렇게 플러스 전화가 또 유도 전화 마냥 이렇게 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전화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전화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돼 있는, 그때 반대쪽은 플러스로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리되는 정전기 유도의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플러스 전화로 생긴 게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전화는 오른쪽에 있는데, 그럼 이 전화들도 사실상 이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장의 방향이니까. 이게 바로 내부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사실 생긴 내부 전기장인데 이게 이걸 상쇄시켜요. 즉, 외부 전기장은 도체를 뚫고 지나가겠지만, 근데 그 성분을 상쇄시킬 때까지 이 전하가 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전기장에 의해서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작용을 받아서 영향을 받다가 배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양분이 돼가지고 분리가 돼서 내부 전기장을 형성시키는데, 그 내부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의 부분을 도체 내부에 있는 부분을 상쇄시킬 때까지 일어나서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각각의 화살표와 같은 표현한 이 부분이 다 상쇄시켜진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왜 0일까에 대한 답이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이구나. 일반적으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더라도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더라. 이런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남은 네 가지 성질을 이끌어 나갈 건데,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도체 내부에서 전위가 왜 모두 같은가. 전위에 대한 개념은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전위는 전기장의 벡터상의 선적분 또는 뭐 1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단위 전하당 에너지였죠. 그 여기서 반짝거리는 지금 이 점을 보시면, 그리고 다른 점을 보시면 이 점이 각각 A, B라고 해볼게요. 그 A, B를 이렇게 임의의 어떤 아무렇게나 생긴 곡선으로 이어도 전기장은 뭐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루자면 보존장이니까 이렇게 선적분을 하더라도 왼쪽처럼 스칼라 포텐셜, 뭐 그냥 어떤 전위라고 표현할게요. 전위, 그러니까 B점에서 전위와 A점에서 전위를 빼준 그 전압차, 전위의 차의 값은 전기장에 대한 그 A에서부터 B까지의 벡터장의 선적분으로 정의가 되고 그거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라고 제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단연코 0이에요. 도체 내부에서는. 왜냐면 지금 A에서 B가 다 도체 내부의 점이기 때문에 또 경로도 도체 내부에서의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이게 지금 전기장이 0이라는 거죠. 이 선적분 할 때마다 0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니까 0을 더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0이에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VB는 VA랑 같을 수밖에 없죠. E가 0인 관계로 인해서 VB 빼기 VA가 0인데 그럼 VB는 VA죠. 마이너스 VA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사실상 이거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도체 내부에 어떤 점이든 어떤 지점이든 간에 이런 선적분을 다 계산해 주면은 일반화시키자면은 다 전위가 같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전위를 하나의 V제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도체 내부의 전위는 모두 같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전위 값을 V제로 나타낼 수 있고 보통 이게 우리 나중에 하게 될 지금 이 전자기학 시간이니까 설명드리면 라플라스 방정식의 유일성 정리로 증명될 수 있는 도체의 가장 간단한 해의 꼴이죠. 네. 나중에 보겠지만 도체의 표면도 등전이면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성질이죠. 다섯 번째. 네, 그때도 보겠지만 그런 경계 조건 때문에 안에가 V제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해가 유일성 정리 때문에 그런 편미우 방정식의 성질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부 전기장이 0이라는 성질로부터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체의 전하는 왜 오직 표면상에만 존재하는가? 이거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가우스 법칙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아마 배너를 띄워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이 가우스 법칙이죠.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 값이 그런 벡터장의 면적분 값이 그 가우스 폐곡면이라 하죠.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의 값, 그런 알짜 전하의 값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양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부 전기장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우스 공매를 잡아서 뭐 이런 가우스 공매를 잡아본다 해보죠. 그러니까 이 도체 겉표면에 그런 폐곡면의 모양을 본떠서 따더라도 이거는 내부 전기장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우스 공매를 잡는다 한들 전기장 0이니까 그럼 이러한 폐곡매에 대한 면적분 값도 0이겠죠. 전기장 이 자체가 0인데 내적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0벡터의 성질 때문에 0이 되고 날짜 전화도 이 등식 때문에 오른쪽의 공식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Q가 0이 되고 더 큰 가우스 공을 잡는다 한들 근데 도체 내부라면 0이고 또 0이겠죠. 아무리 크게 잡아도. 근데 이거 도체 내부일 때 얘기죠. 만약에 표면으로까지 잡는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죠. 네. 왜냐하면 표면상에서 전기장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전기장이 만약 있다면 또 대전이 돼 있는 상태라면 알짜 전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찰지, 그러니까 내찰지라고 해서 알짜 전화가 있으면 내부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기장은 항상 내부엔 0이니까. 근데 외부에 즉 표면에 딱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 표면에서는 전하가 있을 수 있고 알짜 전하가 존재를 한다면은 그때는 표면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도체의 특성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우스 공면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체의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왜 표면에 수직할까? 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계 조건을 왼쪽 위에 있는 식을 봤었죠. 예, 그 전기적인 경계 조건이죠. 경계면이 있다면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면서 경계면 위아래로 위가 어버브, 밑이 빌로우라고 표현한다면 음, 이런 수식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중요한 건 이 경계면이라는 게 바로 이 지금 이 하늘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빌로우는 도체 내부가 되고 어버브는 도체 바깥이 되니까 어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두 개는 0이죠. 이 빌로우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인데 그게 0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버브의 평행한 성분, 그러니까 빌로우인 전기장은 수직한 성분이던 평행한 성분이던 다 0인데 그래서 평행한 성분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 도체 바깥에 있는 도체 표면에서의 표면 위쪽 표면에서의 전기장 성분도 평행한 성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성분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죠?
남는 건 굳이 남는다면 수직한 성분만 남으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이 반짝거리는 게. 이게 남아서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수직한 성분,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존재하려면 수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어부의 음, 수직한 성분이고 그게 바로 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으면 이건 물론 도체의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은 왜 표면을 수직할까를 경계 조건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체의 표면이 왜 등전이 면인가? 물론 도체 내부도 등전이죠. 등전이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등전이 면이, 그러니까 표면도 등전이 면인 이유가 뭐냐면 아마 마지막 배너가 될 것 같은데 저 배너,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는 도체라고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전이 경도를 설명드리면서 어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사실은. 다시 리바이벌, 그러니까 복습을 해드리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수직한 전기장만 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도체 표면이 등전이면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체 표면 위에서 그 상에서 전위 차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근데 지금 전위 차가 0이면 전위는 각각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한번 선작분해 해보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직한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그때 이 녹색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라고 할까요? 물론 지금 2D라서 선으로 보이지만 이걸 면 위에서 그리는 선의 경로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면상에서 선적분을 하고 있는 경로예요. DL 벡터인데 근데 그 DL 벡터는 어떨까요? 네, 매우 놀랍게도 전기장과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왜냐하면 전기장이랑 DL 벡터를 내적하고 적분하는 게 벡터장의 선적분의 결과고 그게 바로 전위를 정의하고 그런 표현하는 식이었는데 전기장은 제 표면상에서 항상 수직하기 때문에 어떤 DL을 잡더라도 그 DL 벡터는 그 도체 표면에서의 선의 경로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선의 경로는 항상 전기장 벡터와 90도를 이루어서 내적은 0이 되죠. 내적이 90도일 때 0이 되는 건 우리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0이 돼서 결국 VB는 VA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도체의 표면도 등전이 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라플라스 방정식 뭐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경계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계 자체가 V0로 일정한 전위 값을 가지면 내부도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적절한 해의 꼴이다 하는 게 뭐 유일성 정리니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 유일성 정리를 제 채널에서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봤자 제가 아직 찍지도 않았던 부분이라서 설명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체 표면 등전이 면이라는 건 우리가 좀 벡터 적분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도체 내부 전기장 0이라든지 그런 성질로부터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성질 나머지 부분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체 전기장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혹시 헷갈리셨던 부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할게요.